이제 다리 조인트 부분을 가공할 건데요. 이 부분을 깎기 전에 정면에서 봤을 때 어떤 식으로 깎여 나갈 건지, 남은 모양이 자판하고 만나서 어떻게 되는지 라인을 다 그려주세요. 이 가이드 라인 없이 깎다 보면 전체적인 모양을 더 깎아서 침범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지금 이 라인을 그려주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. 뒷다리 쪽도 마찬가지로 다리가 자연스럽게 자판에 이어지도록 라인을 미리 그려주세요. 이 조인트 부분 가공도 이 큰 살들을 날려 버릴 때는 끌이 빨라요. 목재가 이렇게 터져나가는 방향 조심하시고, 또 결 방향, 지금은 결이 저쪽으로 누워 있어서 이제 괜찮은데 그런 결 방향들을 고려하셔서, 만약에 뭐 반대쪽에서 쳐야 될 때는 미리 약간 이렇게 라인 쪽으로 이렇게 라인 쪽을 미리 가공을 한 다음에 안쪽에서 좀 쳐 나가야겠죠? 그 결 방향에 따라서. 지금은 바깥쪽에서 한 번에 살을 날리는 게 아니라 끝부분부터 조금씩. 이렇게 이제 다리 모양을 잡아 나가실 때요, 안쪽도 곡선이 있어요. 여기도 라운드인데 지금은 바깥쪽에서 보이는 이 측면에서 보이는 완전한 면을 잡아 놓고 그 다음에 안쪽을 둥글게 가공하는 게 모양을 잡기가 수월해요. 여기가 둥글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다 둥글게 깎아 나가다 보면 기준이 흐려지거든요. 그래서 아까 밖에 스케치하고 깎아낸 것처럼 양쪽을 딱 기준을 잡아 놓고 그 다음에 라운드를 잡아 나가는 거죠. 이 마이크로플레인 둥근 날은 보시면 여기 플라스틱으로 몸체가 있잖아요. 근데 몸체가 이 날보다 약간 넓어요. 이런 작업을 할 때 이 바닥면을 다치지 않게 하면서 이 둥근 모양대로 여기를 딱 파주는 거죠. 이럴 때 참 편하더라고요. 너무 파들어가지 않게 계속 확인하면서 작업을 해야겠죠. 그리고 이제 다리가 조립이 되니까 클램핑이 좀 힘들잖아요. 그래서 저는 바닥판에다가 블럭을 대고 블럭을 고정하고 이렇게 다리를 잡았어요, 클램프로. 그래서 이 판을 돌려가면서 고정해 놓고 지금 깎아 나가고 있어요. 이것뿐만 아니라 의자를 뒤집어야 될 때도 있고, 그때그때 좀 필요한 지그들을 만드셔서 좀 작업을 편하게 하셔야 돼요. 지금 끌이나 칼을 다루기 때문에 딱 파지법이나 방향을 지키면서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의자가 불안하게 잡혀 있다고 막 억지스럽게 작업하다 보면 뭐 의자를 망치거나 다치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꼭 의자는 정확하게 클램프를 해놓고
편한 방향에서, 작업이 잘 되는 방향에서 작업을 해주세요. 근데 이 부분들이 이제 끌을 잘못되면 좀 쪼개지거나 이 나무 결 방향을 잘못 보면 이제 파고들 수 있기 때문에 방향을 잘 확인하시고 초벌을 끌로 쳐도 좋아요. 이런 끝부분을 치실 때는 조심하셔야 돼요. 이렇게 힘있게 팍 나가다 보면 전체적으로 탁 떨어져 버릴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조금씩 살살, 조금씩. 아이고 여기는 깎아 놓은 데라서 결 방향이 또 반대네. 지금 공방에 다른 작업들을 하고 있어 가지고 소음이 조금 들어갈 수도 있어요. 양해를 부탁드릴게요. 자, 이렇게 대패가 탈 수 있게 큰 부분을, 러프한 부분들을 정리하고, 그 다음에 자리 잡고 앉았는데 방향이 반대네요. 그 다음에 대패를 이용해서 끌이 제일 편한데?
뭐 사포를 댔는데 좀 더 면이 울렁거린다면 고운 줄 등을 사용해서 더 다듬어 주시고, 그렇게 또 사포를 대고, 그래서 거친 사포부터 순차적으로 해서 바닥을 매끈하게 끝내고 이제 다시 뒤집으려고요. 이렇게 이왕 뒤집은 김에 바닥을 좀 끝내버리려고 해요.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만든 거와는 다르게 이제 좀 세밀하게 완성을 향해 가야 되잖아요. 그래서 진도가 좀 느리네요. 저도 완성하면서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도가 좀 느린데, 빨리 정리를 하고 또 이제 다음 팔걸이 작업을 소개해 드려야겠죠. 자, 바닥 쪽은 어느 정도 정리를 했어요. 다리가 붙었을 때 이렇게 조인트 부분이 살이 많이 남아 있으면 좀 이렇게 둔탁해져요. 여기가 좀 뚱뚱해 보이고 둔해 보이거든요. 살을 최소한으로 좌판에 붙어 있는 느낌, 이렇게 작업을 했고요. 지금 좌판 뒷부분에는 살짝 선을 잡았어요. 이 부분 측면은 선 없이 바로 부드럽게 넘어가고요. 이 좌판 아랫부분 잡아놓은 선에서 이어지는 라인이 그 뒷다리 안쪽을 타고 내려가서 나중에 흔들이 락커까지 연결이 되거든요. 이런 부분을 주의해 주세요. 자, 보시는 것처럼 저는 1차적인 모양 정리를 했어요. 지금 120방 사포로 정리해서 좀 거친 상태이긴 한데 모양은 다 나왔죠. 어차피 또 팔걸이가 달리고 계속 같이 다듬어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정리하고 이제 팔걸이를 넘어갈까 해요. 근데 몇 가지 말씀드릴 게, 아직 모양을 잘 모르시잖아요. 그래서 일단 앞다리를 설명드리면, 앞다리는 어느 방향에서 보더라도 기둥의 느낌이 나야 돼요. 이 조인트 부분이 살이 조금 많거나 하면 이게 굉장히 둔탁해 보이거든요. 어색하고. 그래서 여러 방향, 앞에서뿐만 아니라 위에서도 보면서 여러 방향에서 봤을 때 이렇게 불필요한 부분이 남지 않았는지 확인해 가시면서 다듬어 주시고요. 정면에서 본 거나 뭐 측면에서 본 거, 그런 컷을 남겨 놓을게요. 한번 제가 다듬은 거랑 비교해서 확인을 해 보세요. 이쪽도 앞다리가 달리면서 같이 좌판 아래쪽을 가공했죠. 생각보다 이 아랫부분, 지금 여기 좌판의 앞다리 조인트 부분이 아래쪽이 많이 깎여요. 너무 많이 깎이는 거 아닌가 염려하지 마시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같이 깎아주세요. 이쪽 측면도 좌판 아랫면이 라운드가 되면서 이 앞다리 아래쪽까지 같이 깎아서 부드럽게 넘어가죠. 이런 부분. 뒷다리는 똑같이 라인이 와서 좌판에서는 좀 컸던 라운드가 다리에서는 살짝 작아지면서 그렇게 라인이 떨어지고요. 그리고 측면에서는 아래쪽은 라운드로 이어지지만 이 위쪽은 엣지가 그대로 살아서 올라가죠. 이런 부분을 그 작업하실 때 계속 옆에 사진을 놓고 확인하시면서, 혹시나 여기를 이렇게 라운드로 굴려버리면 전혀 다른 의자가 되잖아요. 고칠 수도 뭐 거의 없고. 그래서 실수하지 않도록 꼭 계속 사진을 눈에 익을 때까지 보셔야 돼요. 저도 뭐 여러 개 만들었지만 할 때마다 까먹어서 또 계속 보면서 작업을 했어요. 뒷면도 마찬가지죠. 뒷면은 아래쪽도 엣지가 그대로 살고, 또 윗면도 엣지가 그대로 타고 올라가죠. 이런 부분들을 신경 써서 확인해 주세요. 그리고 이제 이 다리 조인트 부분을 다듬어 내셨으면
나머지 뭐 팔걸이나 헤드보드나 스핀들 등등 제가 뭐 어떻게 깎으세요라는 걸 많이 보여드릴 필요 없을 것 같아요. 이거 다듬으셨으면 이제 뭐 깎는 거는 거의 다 도사가 되셨을 테니까 다음 시간에는 팔걸이부터 또 진행을 해볼게요. 수고하셨어요.